오늘이 22일이죠. 예, 2일입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영초사 제7기 6차가 아니고 8차가 되겠습니다. 참, 예.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이제 끝나고 난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끝나시고 난 뒤에 시간을 봐가면서 우리 서울 메디컬 존파 아카데미에 등록하십시오. 등록하시면 아까 어제는 이민정 쌤 회장이거든요. 거기 오시면 쌤들이 그 토론도 하고 또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존파 강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민영 쌤하고 문규 승인, 김은희 쌤 여러 쌤들이 지금 존파 강의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금년 아마 늦어도 하반기에는 우리 서울에서 대웅 존파 아카데미가 생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생기면 우리 그 서울 메디컬 존파 아카데미 회원들이 강사로 활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스마트폰에 제가 강의가 존파 정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거기에 등록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초사 제가 다음 달에 하는 게 8기입니다. 8기 그 스케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못 들으신 강의 그때 또 오셔가 들으셔도 되고 또 그거 들었더라도 오셔가지고 참관하셔도 됩니다. 시간 나는 대로 참관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꾸 보시고 들으시면 선생님 실력이 좋아집니다. 공부를 하는 여러 가지 있죠. 공부하는 방법이 첫째는 책을 보는 공부가 있죠. 그 다음에는 남의 강의를 듣는 공부가 있죠. 천강이잖아요. 있죠.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는 공부가 있죠. 남한테 가르치면 최고의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가 제일 밑에고 그 다음에 남한테 듣는 강의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발표하는 강의가 최고의 강의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보다 옆에 사람까지 이야기하고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저절로 레벨업이 되거든요. 뭐 대구에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네프롤로지가 강한 병원에는 그 병원에 간호사도 네프롤로지 잘 알고 레지던트도 잘 알고 스태프도 잘 알고 심지어 학생까지 잘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모임에서 하면서 같이 섞이면서 그 얻는 지식은 정말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책에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암묵지죠. 지식의 암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경동맥 존파 강의하고 현장 코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출력을 했는데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또 이제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또 이게 전번에 줬는 그 뭡니까 그 PPT에도 한글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출력해가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경동맥은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첫째 좋은 점은 이 경동맥 초음파가 검사의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대사장의 질환은 전부 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의 대상이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TIA 히스토리 있었거나 이런 사람도 대상이 되고 건강 검진에 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가 검사가 적용 범위가 넓고 두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는 아주 검사가 심플하죠. 조금만 배우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 중에 아마 제일 쉬운 검사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경동맥 초음파는 이 기계가 안 좋아도 할 수가 있죠. 에코카디오그램 기계가 좋아야 되죠. 그런데 경동맥 초음파는 보급형 초음파 기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면 환자들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카로티드 아트리를 벌브를 이렇게 눌러주면 우리가 파라심파테틱 너브가 자극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코를 고는 사람 이만소리하고 자는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또 이제 사람 중에서 컬러 도플러가 나오니까 색깔이 막 나오면 굉장히 좀 재미있죠. 환자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약을 쓸 때 스타틴이나 이런 걸 쓸 때 환자들 약 먹기 제일 싫죠. 근데 이걸 보여주면 약을 잘 먹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아세로스클로시스가 이렇게 돼 있고 프레이크 이래 돼서는 약을 안 먹으면 이게 꽉 막혀요.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고 환자들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우리 선생님 중에 당뇨병 선생님인데 당뇨병 교실을 해가 환자들한테 가르치는데 인슐린 잘 안 맞고 이런 환자는 불러가지고 모아가지고 병실 해지를 합니다. 요즘은 하면 안 되죠. 옛날에는 많이 그랬죠. 하면 이제 당뇨병 중환 환자들 다리에 썩거나 뭐 이런 환자 많지 않습니까? 쭉 한번 보여주고 봐라 당신이 인슐린 주사하면 10년 후에는 우리 병원에 와서 저렇게 돼 있고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막 받죠. 열심히 약 주사 맞고 약 먹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경동맥 초음파에서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 IMT하고 그 다음 브레이크하고 스테노시스 요거 보려고 하는 겁니다. IMT는 인티마 미디아 시크니시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봅니다. 경동맥의 목적은 딱 세 가지입니다. 다른 거 보는 거 없습니다. 첫째는 IMT 인티마 미디아 시크니. 경동맥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이제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죠.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가 ICA하고 ECA를 하면 여기 벌브죠. 벌브가 되고 여기에서 1cm 범위 내에서 측정을 합니다. 측정하는데 후백에다 측정을 하죠. 그럼 전백이 잘 보이는 후백입니다. 전백도 잘 보이고 후백도 잘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여야만이 정확하게 카팅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재면 여기에 후백에 고에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저에코가 나옵니다. 저에코가 나옵니다. 요 두께를 재는 것이 IMT입니다. IMT라는 것은 인티마 미디아 시크니스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에서 인티마 미디아하고는 구별이 안 됩니다. 초음파 빔이 딱 혈관벽하고 딱 부딪히면 경계면에 고에코 되죠. 늘 이야기했죠. 초음파는 음양의 그 빔의 차이가 속도의 차이가 나는데 부딪히면 강하게 반사하는 거죠. 그래서 고에코가 되고 그 뒤에는 이제 미디아죠. 그래서 인티마 미디아하고 겹쳐가 나오기 때문에 인티마만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재는 걸 IMT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세로스크로시스를 대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맥 경화가 있을 때 혈관벽이 두꺼워지죠. 아세로스크로시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가끔 묻습니다. IMT가 괜찮으면 뇌도 괜찮았습니까? 아니죠. 예, 뇌하고 이거는 직접. 요거 IMT는 아세로스크로시스 피가 적게 가는 거하고 프레이크가 떨어져 가지고 막히는 관계가 있죠. 뇌동맥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애뉴리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기 괜찮고 머리가 괜찮으면은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IMT는 하트하고 코릴레이션이 많이 되죠. 코로나리 아트리 디지즈하고 IMT가 많이 되지만 요거하고 머리하고는 직접 코릴레이션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브레이크입니다. IMT 이제 평균치가 나이별로 평균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보통 우리가 루틴은 뭐 1cm 이상 되면 이제 중과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1mm 이상 되면 참 1cm가 있고 그 다음은 프레이크입니다. 프레이크라는 하는 것은 우리가 혈관이 안에 혈관의 분지부에 특히 많이 생기죠. 요렇게 피딱지가 요렇게 생기는 거죠. 아세로스크 요 안에 혈관벽 안에 콜레스테롤을 가진 이 마크로파지나 히스테오사이트 같은 것이 이렇게 침면이 되는 건데 요거는 인플레이션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스타틴을 먹지 않습니까? 스타틴이 리피토가 이제 그쪽에 스타틴 계획에 완전히 대박을 쳤는 원인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죠. 첫째는
우리가 스타틴이 우리 몸에 간에서 HMG CO 리닥타제를 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을 적게 생산하는 것도 있고 그게 주 그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혈관벽의 인플레메이션을 줄이죠. 두 가지 주요 이펙트죠. 그게 논문이 많이 하면 다 끝났죠. 예를 들자면 당뇨병이나 이런 환자들한테 한 사람은 이제 고지혈증 환자에서 한 사람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 해가지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 대신에 스타틴 열심히 먹어라. 이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결과가 놀랍게도 스타틴 열심히 먹는 사람이 훨씬 더 예후가 좋았죠. 왜 그러냐면 스타틴이 바로 그 고지혈증을 있고 안티인플레메이터 이펙트도 있는 거죠. 그게 식이요법 운동 가지고는 항암물에 바가스로 물 퍼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지. 대시에 영향을 크게 못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논문이 됐죠. 우리가 이제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서 스타틴을 그 고지혈증이 없는데 스타틴을 쓰는 사람이 하고 안 쓰나 비교하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데도 스타틴을 쓴 사람이 나중에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가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스타틴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있지만 그보다 인플레메이션을 적게 해가지고 이 엔도셀리움의 염증을 줄여가 염증이 있으니까 브레이크가 생기는 거죠. 그런 이펙트가 있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런 말 했죠. 진시황에 찾는 불로초가 저기서 카디오바스큘러 불로초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 스타틴, 두 번째는 아스피린,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ARB죠. ARB, 엔지오탄신 리셉터 임팩트거든요. 고혈압 역사에서 ARB가 참 대단한 역할을 했죠. 제가 레전트 때 무슨 약이 나왔냐면 테놀민이 나왔습니다. 획기적인 약이었죠. 왜 그전에는 테놀민이 나올 때는 혈압약을 뭘 썼냐면 리셀핑한 약을 썼습니다. 지금 없었냐면 그 약을 먹으면 사람이 좀 맹해지는 거래 발기부전도 되고 그 다음에 혈압약이 심할 때 미니프레스 하는 약을 썼습니다. 화이자에서는 그 약은 베스를 딜라테이션 시키는 거래. 그럼 뭐가 생겨? 베스를 딜라테이션 뭐가 생깁니까? 하트레이트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심장에 굉장히 안 좋죠.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고혈압은 카타프레스라는 약이 있었거든요. 알파1 블록하거든요. 이 세 약은 전부 다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어요. 테놀민이 나오니까 혈압을 떨어뜨리면서 하트레이트를 떨리니까 신통한 약이잖아요. 우리 순하기 쌤이 테놀민 나오는데 너무 좋아가 이런 맹약이다. 그 당시에 테놀민 중해제약에서 발표했는데 대한내과학회 전부 다 풀스포츠를 정말입니다. 대한민국 풀스포츠 약간씩 굉장히 비쌌어요. 아마 우리 나이대는 다 알 겁니다. 테놀민 때문에 저 고기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워낙 고가요. 근데 ARD가 나오니까 이건 더 좋은 약이죠. 네, 테놀보다. 결국에 엔지오텐신 리셉터를 블로킹하니까 하펠료도 프리벤션하고 혈압도 떨어뜨리고 이거 아주 뭐 ARD가 신통한 약이 예, 엉뚱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결국은 이제 그런 역할이 됩니다. 세 번째는 스테노시스입니다. 우리가 혈관이 막혀있는 거죠. 스테노시스. 여기 이제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혈관이라 하는 사람의 몸 중에서 이 동물보다 참 뛰어난 게 바스큘러 시스템이 아주 잘 됐답니다. 저 선배 중 한 분이 저 서울의 그 삼성병원에 혈관외과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김영욱 선생님이라고 과장 계신데 이분이 참 삼성병원 혈관외과 과장인데 경대 출신이고 경대 수리인데 혈관외과 과장이 됐거든요. 근데 역시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되죠.
그거 스토막이나 콜론에서 삼성병 간행될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아무도 잘 안 하는 혈관외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병 가장하시고 한국의 명의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교수분이 늘 하는데 참 동물 실험 해보면 사람만큼 혈관이 바스큘라 스트럭처가 잘 만들어진 데는 참 드물다. 띡하거든. 그렇게 적혔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를 카피해가 인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래 나왔잖아요. 그 농담이고 혈관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혈관이 한쪽에 아테로스크lero시스가 생기고 프레이크가 생기면 혈관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쪽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가 찌그러져 있더라도 요 다이메탈은 최대한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파지티브 리모델링이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려고. 그러나 이제 점주성으로 브레이크가 생겨버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스테노시스가 되는 겁니다. 스테노시스 때문에 결국 머리 쪽에 vascular insufficiency가 생기고 브레이크가 생기면 심해지면 떨어져 나가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선생님 다 읽어 보시면 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브레이크 숫자보다는 브레이크가 스테이블 브레이크냐 언스테이블 그게 더 중요하죠. 브레이크가 코팅이 딱 되고 칼시피케이션되가 섀도우가 생기고 이건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니까 이거는 완전한 괜찮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숫자보다 더 무서운 건 언스테이블 브레이크죠. 브레이크가 하이퍼에코 브레이크나 얼서레이션이 되어 있거나 또는 플로팅 된 브레이크 무서운 거죠. 최근에 대구에 두 분 선생님이 작년 한 분 돌아가시고 저작년 돌아가시는데 작년에 우리보다 저보다 나이가 선배이신데 일반외과 선생님이시에요. 아주 막 골프도 잘 치고 체격도 좋고 뭐 탁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그 전날 이제 술도 드시고 아침에 이제 골프 치러 나가시다 일요일 아침 나가다 대문 앞에 딱 나가는 순간 임파기 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전에 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인데 다 이제 그분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 운동하러 나갔다가 급사해버리고 또 한 번은 산부인과 썼는데 테니스 때 의사 테니스에 1등 하시고 그런데 저 터키 가셔가지고 아침에 남 다 자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야외 수영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이 세 분 다 아주 건강하고 체격도 좋고 운동이라 하면 다 세 분 다 테니스, 등산 뭐 잘하시는데 다 쓰던 데서 했거든요. 왜 쓰든 임팍으로 쓰는데 자 사람이 보면 우리 병원의 환자들 스텐트 막 2개, 3개씩 박은 사람들 임팍으로 죽을 것 같은데 임팍은 안 죽습니다. 다 뭐로 죽느냐면 하페일리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게 이 엔자이나를 리크런트 엔자이나 쓰고 스탠드 박은들은 특징이 뭐냐 혈관과 혈관 사이에 바이패스가 다 발달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혈관이 좁아지면 혈관이 살라고 해서 그 주위에 막 우회로가 막 생기기 때문에 막혀도 새끼리 생겨가지고 안 죽는 게 좀처럼 안 죽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로 큰 메인 코로너리 아트리에 브레이크가 생기고 이게 럽쳐대가 큰 피덩어리가 확 가가지고 랩터 벤트리를 꽉 먹어보면 즉사하는 거죠. 뭐 바이패스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엔자이나를 조금씩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쓰던 데서 안 하지요. 쓰던 데서 안 합니다. 하펜을 다 돌아가시거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스테노시스입니다. 스테노시스는 이게 이제 스테노시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옛날에는 엔지오그래피를 했죠. 엔지오그래피를 했는데 지금 이제 초음파로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 방법이 첫째는 우리가 면적을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뚫린 데고
요거는 막힌 부분 오픈되고 요 면적의 B로 하는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혈관이 늘어나 보면 이 다이아미터 좁은 다이아미터가 실제로 좁아지는 건지 정상에 가까운지 알 수가 없는 게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렇게 다이아미터 직경을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CCA이고 여기에 ICA 이렇게 여기에 막히는데 그렇죠? 요 막힌 데서 여기 다이아미터 여기 C이고 여기 D라 하면 요 면적을 D에서 C를 빼고 여기 D 요걸 D로 나누는 방법. 여기 ECST 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유러피안 뭐 카로티드 뭐 심토마틱 뭐 이런 약자입니다. 그렇게 좁아진 부분에 내경하고 외경으로 나눠가 외경에서 내경을 빼고 외경으로 나누는 방법. 또 하나 방법은 쭉 요 안 좁아지는 다이아미터에서 다이아미터 E로 재가지고 E에서 C를 빼가 E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누는 방법이죠. 여기 나세트, NASC 노스 아메리카 뭐 심토마틱 카로티다 엔다트렉터미 트라이얼 했는데 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 방법 중에서 이 재현성이 높은 거는 요 방법입니다. 재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풀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게 재현성이죠. 자, 왜 저 의약품에 특허 제도가 있겠습니까? 특허 제도의 목적이 뭘까요? 노하우를 세상에 공포하기 위해서 특허 제도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허를 이상 보호해 주는 것은 특허를 제출하려고 하면 요건이 뭐냐 하면 이 특허의 기술을 완전 오픈해야 되고 제3자가 해가 똑같이 돼야 되거든요. 재현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공산품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 개발이 특허가 되려고 하면 이 기술을 완전히 기술 노하우를 오픈해야 되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제3자가 만들어가 그렇게 돼야 그게 특허가 되는 거죠. 그렇죠. 특허 제도가 뭐 자기 기술을 왜 됩니까? 꼽을 치는 거죠. 특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 기술을 오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재현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 재현성이 없으면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세트 방법의 재현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제일 문제가 C 다이아미터 재기는 좋은데 D 다이아미터 재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에 브레이크가 생겨버리면 어디까지가 외벽인지는 개인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나세트 방법이 재현성이 높습니다. 근데 나세트 방법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2차원 그림인데 사람의 혈관은 3차원이죠. 혈관이 스트레이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혈관이 이렇게 커브가 돼가 요 다이아미터가 정상 다이아미터보다 짧게 보였어요. 요거를 센터로 해가 보는데 요 혈관이 스트레이트로 꼬부라져 버리면 요 다이아미터가 터무니없이 작아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 나세트 공식이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재현성은 좋지만 정확도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벨로시티로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벨로시티의 정책은 우리가 베르누이 그게 뭐 베르누이 정리입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때 물리를 너무너무 모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치명적인 결합이 수학 물리를 너무 모였어요. 잘하는 과목 국어, 독일어, 사회, 역사 뭐 이런 거는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00점의 어프로치 하는데 수학 물리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받으니까 그걸 다 메꿀 수가 불가능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시험이 서울대학에는 전부 다 각 대학마다 시험 쳤는데 서울대학 시험 문제는 엄청 어려웠어요. 그런데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 시험 문제는 서울대보다 훨씬 쉬웠어요. 제가 딱 풀어보니까 서울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연대 그대로 충분하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경북예대를 가라고 경북대에 갔었는데 경북대 시험 문제를 받으니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래 됐습니다. 참 근데 우리 사람 물리 수학을 엄청 잘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학교 다닐 때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왜 미분적분이 필요한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사는데 아무 시작하는데 왜 미적을 해야 된다 고민을 정말 했습니다. 확률은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라드 플로우가 이렇게 가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죠. 여기에서는 난류가 생겨버립니다. 터보는 터. 그래서 여기에 정상 혈류가 이렇게 간다면 여기에서는 왜 되겠습니까? 혈류 속도가 엄청 올라가 버리고 여기에서는 혈류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거를 이제 펄서스 타르두스 지음파죠. 타르두스. 이렇게 메가리가 없는 피가 됩니다. 피가 이렇게 흩어 난류가 되니까 추진력이 없어지는 거지 않나요? 추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벨로시티를 B를 재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이 50%까지 스테노시스 될 때까지는 혈류의 속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혈류 속도 변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혈관이 70% 이상 스테노시스 되면 하고 50% 변화, 노 변화고 여기 50에서 이상 되면 이제 혈류의 속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70%가 중요한 게 우리가 70%가 그 수술이나 스텐트 인디케이션이 되거든요. 70% 스테노시스는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가 230 이상. 그 다음에 CCA하고 ICA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가 4배 이상.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70% 스테노시스를 봅니다. 그러면 50에서 70은 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할 수치가 이제 234죠. 234가 됩니다. 그리고 ICA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가 125까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할 게 ICA 정상이 PSV가 125까지. 그러니까 125 이상 되면 혈류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230 이상 되면 70% 스테노시스. 요 사이는 125에서 230 사이죠. 그것만 외우시면 되고 정상은 ICA하고 ECA의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가 2.0 이하입니다. 2.0.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벨로시티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동맥에서 보는 것은 뒤에 마지막에 요게 예시문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IMT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아스로마가 있는 걸 기재하고 그 다음 메저먼트는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는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만 측정하고 ICA는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 엔더 다이렉트 벨로시티 측정하고 그러면 저절로 이제 CCA하고 ICA 레이쇼가 나오죠. ECA는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는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만 측정합니다. ECA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테브랄 아트리인데 버테브랄 아트리는 혈류 속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혈류의 방향이죠. 혈류 방향이 우리가 그게 그 서브크레비안 아트리가 막혀버리면 버테브랄 아트리 혈류가 거꾸로 이루어져. 그걸 서브크레비안 스틸 신드롬. 그러면 혈류의 플로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에 ICA가 막히면 이쪽에 버테브랄 아트리가 혈관이 늘어나고 혈류의 벨로시티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버테브랄 아트리는 혈류의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정도 측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그 경동맥은 그렇게 간단한
테크닉이고 그러나 이제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 벨로시티 측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플러를 측정할 때 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혈관을 요렇게 평행하게 해놓으면 혈관이 잘 안 나옵니다. 블러드 플로우가 코사인 값이 그게 안 되니까 플로우가 잘 안 뜹니다. 그래서 혈관을 이렇게 오블라이크하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오블라이크하게 혈관을 하면 혈관이 잘 뜨게 되고 그 다음에 플로우를 잴 때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면 이렇게 되면 혈관에 이제 샘플 각도가 나오고 여기 이렇게 돼요. 여기 샘플 볼륨이거든요. 샘플 볼륨은 혈관의 센터에다 갖다 놓고 2에서 3mm 정도 폭을 유지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앵글 바가 혈관의 혈류의 방향에 평행하게 해야 되는 거죠. 혈관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혈류의 방향에 패러렐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각이 나오게 됩니다. 요 각이 요 앵글이 생기죠. 앵글이 생기는데 앵글이 50도 전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제일 이상적이죠. 만약에 각이 60도 이상 각이 높아지면 벨로시티가 과장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해. 여기 만약에 이 혈관을 오블라이크하게 안 하고 호라이전탈하게 해버리면 이 각이 굉장히 커지거든, 와이드해지거든요. 각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각을 줄여줘야 되려고 하면 혈관을 오블라이크 해야죠.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혈관을 샘플 바를 정확하게 위치하고 중심에 차고 혈관을 그 각을 줄여줘야 돼요. 각을 잘 줄여줘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동맥이 우리가 쭉 하면서 나중에 또 하시겠지만 우리가 막힌 데가 있으면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스테노스 전에 피크 시스템 벨로시티를 재고 스테노시스 후에 재고 또 스테노 후에 재고 되죠. 만약에 그런 스테노시스가 전혀 육안적으로 안 보이면 그 인터널 카로티드 때 엔드 부분에 재는 게 좋습니다. 엔드 부분에 재면 엔드 부분에서는 벨로시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파형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혈관이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끝부분에서 파형이 정상 파형이 나온다면 괜찮은 거죠. 만약에 내가 봤는데 스테노 없는데 이런 펄서 스타르두스가 나오면 중간에 막히는 거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키드니에서 리노바스큘러 하이퍼텐션이 있지 않나요? 리날 아트리가 좁아지면 이제 하이퍼텐션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키드니를 초음파를 해보면 혈관을 보면 리날 아트리를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리날 아트리가 있는데 리날 아트리 더구나 스테노시스 있다 하는 걸 찾는 거는 더 어렵죠. 왜냐하면 혈관이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 꼬불꼬불하니까 진짜 스테노시스인지 아닌지 알기도 어렵죠. 그러면 스테노시스 아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혈관이 이렇게 와가 로발 아트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로발 아트리에서 혈류의 벨로시티하고 파형을 제가 이런 파형이 나오면 막히는 거죠. 앞에 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리니얼 아트리 스테노시스 할 때 혈관의 좁아짐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로발 아트리에서 혈류의 파형을 봐가 정상 파형이 나오면 문제 없는 거고 이런 파형이 나오면 어디가 좁아져. 그때는 뭐 엔지오를 MRI 엔지오 하면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마지막으로 여담을 한번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배울 때 그 교수님 중에 카디올로지 교수님 박인명 교수님이라고 유명하신 교수님이 있습니다. 서당계 내과인데 EKG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오시가 텍사스에서 공부하고 뭐 EKG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시고 그쪽에 논문을 많이 쓰는데 그러고 이분이 기가 굉장히 발달돼가 정진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때 저는 막 엄청 스트레스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1년차 뭐 하느냐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강당에 모아가지고 심자범 녹음된 테이프가 있거든요. 그걸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데 죽겠어요. 나는 뭐 그 소리가 그 소리 듣고 다 똑같은데 내 옆에 같이 하는 친구는 기가 막히게 구별을 하는 거라. 그게 이 소리 그걸 아주 잘 구별해요. 뭐 하이 피치, 로우 피치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프리 시스토리, 미드 시스토리, 레이트 시스토리, 그 시스토리 그 짧은 거야. 그것도 세 등분이거든. 그리고 회전하면 그 당시에는 심장병에 발볼 하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때는 왜냐하면 루마틱 피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발볼 하트가 회전할 때 맨날 하는 게 이제 청진을 차트에다가 기록하고 그 다음 위에 레전트가 와가지고 또 이제 다 들어가 또 건치거든. 그 다음에 이제 회전할 때 선생님이 들어가 틀리면 또 하여튼 바뀌다. 엄청 서들어서 나는 들을 게 전부 똑같다. 한장한죠 모았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 레전트 2년차 때 뭐가 나왔냐면 에코가 났습니다. 에코가 나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 교수 과장님이 상당히 많이 틀려요. 물론 다 틀린다는 게 아니고 틀리는 게 한 30%, 20-30% 틀리더라고요. 새로운 기계다 그랬어요. 참, 그 생각이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새로운 주니어 스텝이들, 카디올로지 주니어 스텝이 들어왔어요. 들어가 이제 회전하면서 주니어 스텝 보고 이제 그 우리 레전트한테 이제 앞으로 세컨더리 하이퍼텐션 있지 않습니까? 리날 아테리스테노시스 이런 거 뭡니까 그거 질환 이름도 잊어버렸다. 세컨더리 하이퍼텐션을 찾아내는 사람은 특별한 포상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상 그거 하고 여러 가지 그걸 주겠다고 이제 선생님이 공언을 하셨는데 그 주니어 스텝이 들어오고 난 뒤에 리노바스큘라 텐션을 찾는데 그 환자가 우리 과장님이 남자 열심히 되셨는데 선생님이 주니어 스텝 와셔가 그 환자를 보시게 됐던 걸 선생님 해주는 좀 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리노바스큘라 선생님이 듣더니 얼굴이 하얗죠. 자기가 계속 왔는데도 모르고 고야 그래가 진단이 내가 스스로 또 재밌는 일이 있으면 가져가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과장님이 열이 계속 나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FEO로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참 굉장히 진단이 어려웠던. 그래서 이제 외래를 보시고 이 체스트를 찍었네요. 찍어있기 체스트 괜찮은 거래. 그래서 이제 입원하면서 차트에다가 체스트를 찍었으니까 찍지 마세요 하고 큰 파카 볼펜으로 많이 쓰고 사이드 쫙 해가 보냈는데 이제 이 병실에 입원을 했는데 우리 그때 우리 선배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조금 그한 부분이 계셨거든요. 좀 뭐랄까 좀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 환자가 이렇게 그 루틴어다 과장님 차도 보지도 안 하고 루틴어다 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환자는 아침에 그래서 찍었는데 또 이번에 또 사진 찍고 좀 이상하지 뭐 찍으라고 찍는 거죠. 찍고 이제 회진을 떠가 과장님 또 보니까 환자 또 사진 찍었는 거래. 그래가 하가면 이만큼 나가지고 뭐라 할락 하면서 사진을 탁 꼽는 순간 밀리언이 진단이 바로 되는 거래. FO의 원인은 밀리언이 TV였는 거래. 찍었으면 진단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끝내주는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플루랄 이퓨전 환자가 왔어요. 그게 이제 자기 가장 특징은 이제 플루랄 이퓨전 물이 찼는데 물이 차니까 하트가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원시켜놓고 물
그 태핑 하라고 여기 이제 프로라이프 소라 센터에서 보냈는데 가장 왜 되는가 싶어가 이제 병실에 딱 들어갔더니 반대쪽에다 막 지르고 있는 거야. 테스트를 잘못 봐가지고 반대쪽에 물이 안 나오잖아. 얘. 그래 그 기도 안 찾았나. 그래 과장님이 닥터김 잘 봐요. 그런 거라 떡보들이 이 친구 뭐라 예 그들이 잽싸게 반대쪽에 소독을 탁 하더니 탁 찌르게 물이 찌르는 순간 물이 쫙 나오잖네. 그렇게 한자고 보십시오. 막구멍을 뚫으니까 이렇게 물이 그렇게 산자들이 전부 예. 기도하잖아요. 과장님 의의가 없어요. 말을 마시고 그 순간 막구멍을 뚫어. 그런 말이 왜 대구 사람은 막구멍 뚫겠던데 막구멍을 뚫으니까 물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응도가 되지도 난리 났잖아요. 그래 끝나. 그럼 하여튼 기상천외한 일을 많이 했어. 이상한 분이 있었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재밌었습니다.